안녕하세요. 어린이과학동화 고선아 편집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과학기자로 현재 15년 정도 과학기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과학기자를 하면서 그동안 느꼈던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 대중화의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경력이 15년이라고 했더니 벌써 제 나이를 가늠해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계산은 하시고 말씀만 하지 말아주세요. 지금부터 잠시만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여 주세요. 제가 소리를 두 가지를 들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 소리입니다. 두 번째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 소리를 구분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다르게 들으셨죠? 첫 번째 들렸던 소리는 일반 청개구리의 울음소리이고요. 두 번째 들렸던 소리가 이쪽 오른쪽에 있는 귀여운 수원 청개구리의 소리입니다. 수원 청개구리는 우리나라에만 살고 있는 고유종인데요. 현재 개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멸종 위기종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수원 청개구리를 찾아서 전국을 누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이 가득 찬 논이나 습지에 들어가는 걸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요. 자신의 몸에 진흙이 묻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한여름에 매미를 관찰하겠다고 뜨거운 햇볕 아래를 계속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매미의 허물벗기를 관찰하려고 밤새도록 한 곳에 앉아 있기도 합니다. 또한 꽃이 있거나 화단에 가면 꿀벌이 어떤 꽃에서 꿀을 따는지 확인을 하고 관찰을 하고 사진을 찍는 일을 계속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앞에 나왔던 사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 중에는 과학자가 섞여 있습니다. 과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과학자는 누구일까요? 그에 대한 답은 잠시 후에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잡지 표지는 지금부터 약 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 창간됐던 과학 잡지의 표지예요. 1986년 창간 특대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헨리의 성이 지구에 근접을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가지고 표지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잡지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요. 지금보다 한참 전인 과거가 되겠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과학 대중화의 방식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로 과학 소식이나 과학의 정보, 지식을 글이나 사진 또는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과학 대중화의 방식이었어요. 지금보다는 훨씬 좀 간단한 그런 방식이었다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과학기술이 발달을 하고 있죠.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상상으로만 존재했던 첨단 과학기술이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청소기만 해도 인공지능이란 말이 들어가죠. 이처럼 과학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했고요. 사람들은 넘쳐나는 과학 정보와 지식에 둘러싸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전에는 과학을 잘 몰라도 살아가는데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과학기술이 점점 우리의 일상과 아주 밀접해지면서 과학과 기술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을 제대로 알았을
안다는 것은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가늠자가 되기도 하고요. 또 지구환경 보존이나 미래 세대와 연결되는 그런 가치 판단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과학 대중화 방식으로는 만족을 하기가 좀 어렵게 됐어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 정보가 굉장히 다양한 채널로, 다양한 형태로 넘쳐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정말 제대로 된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인지가 좀 헷갈리게 됐죠. 그래서 예전보다 과학 대중화의 방식은 좀 까다롭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또한 과학 기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학 대중화의 방식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과학 기자를 하면서 느꼈던 생각과 고민들을 바탕으로 과학 대중화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기로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경험이에요. 글이나 사진, 그림으로 보는 것과 직접 현장에 가서 보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다양한 경험들을 어린이부터 가족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기로 합니다. 실제로 몽골 고비 사막에 공룡 그 뼈화석을 찾으러 과학자와 어린이 청소년을 데리고 같이 가기도 했었고요. 국내 다양한 과학기관들을 직접 현장에 가기도 했었습니다. 현장을 직접 본 사람들은요, 글이나 사진으로 보는 간접으로 체험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과학과 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 과학 연구 현장을 직접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과학 연구 현장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진로 탐색의 기회로도 삼을 수가 있었고요. 새로운 과학 대중화를 고민하다가 든 두 번째 아이디어는 재미인데요. 요즘은 재미의 시대라고 할 만큼 재미가 없는 일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죠. 아마 이 강연도 좀 더 재미가 있었으면 더 몰입도가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활용하기로 한 게 만화입니다. 사실 200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과학 학습 만화가 굉장히 큰 붐을 이루었어요. 아마도 과학을 만화로 전달하는 게 굉장히 주요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 만화의 재미가 과학이라는 어떤 딱딱한 분야에 대한 거리감을 충분히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강연의 형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과학 강연은 일방적인 경우가 많았어요. 과학자가 나와서 어떤 연구하는 내용이나 새로운 결과를 설명해주는 형식이 되게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는 강연을 손꼽기가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과학 강연도 좀 재미있게 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 시도의 하나로 개그맨이 나와서 수학자와 같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개그 수학 콘서트를 한번 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실제로 진행을 하기에 이릅니다. 초등학교에서 했는데요. 아이들의 반응은 예상대로 굉장히 좋았고요. 이후에 몇 차례 더 열리기도 했습니다. 과학과 대중을 연결하는 다양한 시도는 좀 더 특별한 형태의 경험과 재미를 전달해주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만들었고요. 그 아이디어의 하나로 나온 것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시민 참여과학 프로젝트 지구사랑 탐사대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수원 청개구리 탐사가 바로 지구사랑 탐사대의 주요 활동이에요. 지구사랑 탐사대는 2012년에 처음 100명도 안 되는 작은 규모로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의 장희권 교수팀은 수원 청개구리가 개체수가 줄어드는 이유와 분포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연구원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연구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개구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개구리를 찾아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렸어요. 연구원들이 일일이 다 가지 말고 전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자기 집 주변에 수원 청개구리가 살고 있는지를 관찰을 해서 기록을 해서 그 데이터를 연구팀에게 보낼 수만 있다면 과학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바로 지구사랑 탐사대예요. 장희건 교수팀은 과학자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수원 청개구리를 관찰하고 탐사하는 방법을 현장 교육을 통해서 탐사대원들에게 알려줬고요. 또 저희는 그 탐사대원들이 현장에 가서 개구리의 노랫소리를 녹음하고 GPS로 위치 정보를 기록하고 사진을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지구사랑 탐사대는 2015년 현재 전국에서 1,100여 명이 활동할 정도로 굉장히 확장이 됐어요. 수원 청개구리 탐사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어서 꿀벌 탐사, 그리고 매미 탐사, 그리고 귀뚜라미와 같은 노래곤충 탐사가 이어졌고요. 또 올해부터는 국립수목원과 우리 땅에 살고 있는 기화식물 탐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화여대 에코과학부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꿀벌 탐사는 농촌진흥청과 귀화식물 탐사는 국립수목원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사랑 탐사대가 갖는 의미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경험과 재미를 대중들에게 알게 해준다는 점에 있습니다. 기존에 글이나 사진으로 보던 것과는 달리 직접 현장에 가서 스스로 과학자와 똑같은 방법으로 관찰 연구를 진행해 보는 건데요. 특히나 어린이부터 할머니까지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탐사 프로그램이라서 온 가족의 추억도 되면서 또 본인들이 탐구한 내용이 과학자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만 지구사랑 탐사대 탐사대원들이 전국에서 보낸 데이터 건수가 1만 건이 넘었고요. 실제로 수원 청개구리 관련해서는 그 자료가 모아져서 작년에 이화여대 에코과학부에서 연구 논문으로 나와서 국제학술지 온라인판에도 게재가 됐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대중화의 바람은 비단 생태 연구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뇌의 신경세포 구조를 연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들이 참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MIT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한 한국인 과학자는 뇌의 그런 복잡한 3차원 구조를 그리는 작업이 굉장히 많은 시간과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고민에 빠졌어요. 그때 문득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루에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게임하는 시간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해서 실제로 쥐의 망막세포의 단면을 보고 2차원적인 단면을 보고 3차원적인 구조로 연결하는 걸 게임으로 개발을 했어요. 물론 컴퓨터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의 손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걸 게임으로 개발을 해서 공개를 했고요. 실제로 그 시민들이 참여한 결과 150여 개의 뇌 신경세포 구조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네이처지에 실리기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앞에서 드렸던 질문에 답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앞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과학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저는 다 과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하고 재미있는 경험이 과학 연구에도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시민 참여 과학 프로젝트고요. 그 사례가 지구사랑 탐사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구사랑 탐사대의 시민 참여 과학이 의미가 있는 건 일방적이지 않고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과학 대중화의 방식인 점도 있고요. 그 결과 과학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과학자의 연구에 도움이 되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은 탐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과학 대중화는 일방적인 방향이 아니라 경험하고 재미를 느끼고 과학 연구에까지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과학 대중화에 여러분도 참여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